오늘 국가별 스테이블 코인 법적 지위 및 규제 비교를 발표하게 될 21기 오지연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이제 미국에서 크립토 위크로 인해서 들썩들썩 거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가 굉장히 저에게도 흥미로웠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별로 어떤 식으로 지금 규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씩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미국 의회가 이제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이제 반 CBDC 법안으로 인해서 이 입법을 논의하는 특별 기간을 가져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발표된 법안 통과로 이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이는 이제 기관 투자자와 대기업의 가상자산 시장의 이제 신뢰성을 높이는 결과로 지금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화된 규제가 이제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며 암호화폐의 이제 성숙을 촉진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한 아젠다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리고 주요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법적 지위가 되어 있고,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눈에 보는 이제 글로벌 동향을 통해서 각 국가별로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은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를 법정 화폐, 이제 상품 또는 다른 화폐에 고정시킨 화폐로 예시로는 이제 테더, 뭐 USDC 코인 등 이제 법정 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이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인 가치 저장 및 교환이 가능한 데 있어서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고, 빠르고 저렴한 국가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디파이 및 기타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구성 요소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대규모 인출 및 준비금 부족 시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며, 발행사 이제 투명성 부족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자선 손실 위험 등 이제 통일된 국가 기준 부재로 인한 규제 회피 등이 지금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한 다양한 법정 절차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복합적인 규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제를 공식적으로 갖추게 되었고, 주 단위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7월 18일에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상하원 모두 통과 후 대통령 선거까지 완료가 되었고, 이제 연방 주의원 규제 체제를 지향하며 필요한 경우는 이제 주 규제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서클 인터넷 그룹 주가가 굉장히 이제 등락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제 주별 이제 트랜스미터 라이센스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EU 같은 경우는 EU는 이제 선도적인 통합 규제 MICA가 있는데요. 이제 마켓인 크립토 어셋은 이제 2022년에 발표가 되었고 2024년 6월부터 단계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완비된 통합 규제 체제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내용을 보았는데요. 우선 인허가 제도가 도입되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강력한 진입 장벽을 갖고 있으며 1대1 패깅 유지를 위한 엄격한 자산 담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보호를 위한 발행사 상환 의무를 명시하여 소비자 환불 의무를 지키도록 하였고, 이제 주기적인 감사 및 정보 공개 요구를 통해서 엄격한 공시 및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그런 느낌은 EU 단일 시장 내에서 적용되는 통일한 규칙으로 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다라고 조금 느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영국은 점진적이고 약간 실용적인 규제를 접근한다고 느꼈는데요. 영국 금융감독청을 중심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규칙은 2025년에 발표될 예정이고, 규제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지급형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발행사 의무로 1대1 상환 보장을 통해서 완전 준비금 및 환불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해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한적인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규제 준수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EU는 영국은 이제 EU 탈퇴 후 독자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는 이제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서 아시아 각 국가별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보았더니 이제 일본은 이제 규제가 법제화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고 이제 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는 지금 규제 수준이 완비가 되었거나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통화청 단일 통화 규제를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1대1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충분한 준비금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영업일 이내 상환 의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투명한 사용자 정보 공개 및 투명성을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해서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 요건을 필수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로 법제화를 완료되었고 은행 및 등록 업체만 발행이 허용이 가능하고 1대1 원금 상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6월에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이제 논의가 초기 단계로 되었고, 현재는 금융위원회 이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논의 주체로 구체적인 법안 발의를 8월 이후에 연기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이제 디지털 자산법 내 외국 환거래법 개정 및 등록비 공시 의무화 포함 검토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6월에 DSRB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세션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관련해서 변호사분이 세션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뭔가 이런 규제에 관련돼서 금융 규제에 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필요하고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게 아직도 좀 기억이 남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국가들을 보면, 다양한 국가들인데, 각 나라별로 다양한 규제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암호화 자산 결제가 공식으로 합법화되었고, 이제 뭐, 남미 최초로 명확한 법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금융적으로 굉장히 신화적인 규제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뭐 금융시장 감독처 감독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합법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은 철저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실무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 지갑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이제 토큰 매핑 프레임워크로 명확한 분류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나라별로 규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약간 추구하는 방향성도 굉장히 다른 것으로 보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면, 각 나라별로 굉장히 다른 약간 입장과 약간 비슷한 공통된 그런 공통된 법안들,
공통된 이제 특징들을 유지하곤 하지만 그래도 나라별로 약간 차이점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어, EU의 이제 선도적인 접근을 인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먼저 제고하였고, 이제 지난주 이제 크립토 위크 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양한 혼합형 규제 방식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 같으며,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나라별로 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에 맞춰서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로 구축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제 그래도 공통점으로 설명드리자면 대부분 국가에서 독립적인 지급수단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제 담보형, 알고리즘형, 단일 통화형 등 이제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 유형별로 차별화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았고, 그리고 특정 경우에는 증권으로 취급하여 규제하는 혼합 조건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았을 때 이제 주요국 동향을 반영해서 실무 중심의 규제 모델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저번에 변호사님도 그 홍콩 스테이블 코인 예시를 들면서 이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홍콩과 비슷하게 이제 실무적인 그런 규제 모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좀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금융 안정성 사이에 이제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발행, 유통, 사용에 일해서 전 주기 규제 체계가 꼭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규제나 그런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지금까지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